안녕하세요. 게임 다이어리입니다. 지난 1995년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1996년에 발매된 세턴 게임들 중에 지금에도 재밌는 게임 10개를 준비했습니다. 95년 말에 버추어캅 버추어파이터 2, 세가랠리 챔피언십까지 연달아 히트시키면서 자신감이 오른 세가는 1996년에도 새로운 게임들과 작년에 성공했던 게임들의 후속편을 줄지어 내놨고, 새로운 색상의 화이트 세턴까지 발매를 하면서 콘솔 시장을 장악하라고 했었는데, 그때의 추억을 함께 찾아보시죠. 1996년에는 제가 중3이 됐는데, 이때는 여러 다른 반 친구들과도 놀아야 되고, 만화부에서는 만화도 그려야 되고, 학원도 다니게 되면서 정작 고등학교 진학까지 준비해야 되는 난감한 상황에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는 연합고사라고 고등학교를 시험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래도 게임은 그 시절 인생에서 1순위였고 각각 다른 반으로 흩어졌지만 여전히 돈독한 저희 세턴 4인방 친구들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세가 세턴 게임을 경험하면서 게임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새로 구입한 CD를 같이 플레이해보고 넷이서 무슨 게임 잡지의 직원들처럼 신작 게임을 리뷰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또 모여서 게임 잡지를 함께 봤었던 기억들도 많이 있네요. 트레저에서 개발하고 세가에서 배급한 횡스크롤 액션 게임 가디언 히어로즈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마법기사 레이어스, 랑그리사, 루나, 사쿠라 대전, 드래곤포스까지 세턴 게임들 중에 오프닝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게임들은 대부분 인기가 많았던 것 같네요. 이 당시에도 렌더링 기술 등을 활용한 3D 영상이 한참 발전하던 시기인데, 저는 아직도 높은 수준으로 발전된 지금의 3D 영상들보다 잘 만들어진 고전 스타일의 2D 애니메이션에서 오히려 입체감이 더 느껴지고 장면들이 인상이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가디언 히어로즈의 게임화면 그래픽은 지금 보기에는 약간 지저분한데, 화면을 위아래로 라인을 이동할 때 캐릭터가 확대 축소되면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모두 개성이 있는데 대부분 마법과 타격 기술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야지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쉴 틈 없는 전투를 즐길 수 있죠. 적들을 제거하면 경험치를 받고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RPG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게임이 익숙해지면 전투를 도와주는 언데드를 대기시키고 받을 수 있는 경험치를 최대한 많이 받아가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점을 꼽자면 게임의 최후반에는 적들이 체력이 너무 높아져서 캐릭터를 아무리 잘 성장을 시켜도 후반 전투가 살짝 지루해지는 느낌이 있고, 여자 승려 캐릭터의 방어 기술인 베리어가 최고의 공격 마법이 되면서 게임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쉬워집니다. 이 게임은 예전에 스토리 모드보다 대전 모드를 더 재밌게 했었는데 멀티탭을 꼽으면 6인 동시 플레이까지 지원을 해서 그 당시 허드슨에서 발매했던 봄보맨 모양의 멀티탭을 구하고 친구들이 각자 집에 있는 세턴 패드를 가져와서 다같이 대전 모드를 즐겼던 추억도 있습니다. 대전 모드에서 모든 캐릭터와 레벨을 랜덤으로 설정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진짜 웃고 떠들고 하면서 몇 시간이고 게임을 즐겼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혼자 가디언 히어로즈를 플레이하면 좀 외로운데 예전에 즐거웠던 추억들이 생각나서 종종 플레이하게 됩니다. 드래곤포스는 발매 전부터 게임 잡지에서 엄청 기대를 하게 만들었던 게임입니다. PC에서 유명했던 삼국지나 퍼스트퀸 게임 같이 지역을 통일시키는 전략 게임인데, 그 시절 꿈에만 그리던 병사 100대 100의 전투를 구현해줘서 엄청 화제가 됐었죠.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장수들은 다양한 필살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필살기의 추풍 낙엽처럼 사라지는 적들의 병력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가진 파괴의 본능을 일깨워줍니다.
특히 양쪽 병사들이 전멸되면 장수들이 서로 한 대씩 때리면서 일기토를 하는데 중간에 대사를 내뱉고 연속으로 공격을 해서 상대편 장수를 쓰러뜨릴 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맵에서 명령을 해놓고 시간을 흐르게 하면 장수들의 전체 이동 상황이 맵에 보여지는 시스템을 게임 잡지에서도 입이 아프게 칭찬을 많이 했었던 기억도 나네요. 1990년대에는 게임의 그래픽보다 애니메이션이나 일러스트를 보고 캐릭터에 빠져들던 시절인데 드래곤포스에도 매력있는 장수들이 여럿 있지만 랑그리사 3나 택틱스 오거 등의 캐릭터 디자인과 일러스트에 비하면 살짝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글 패치 버전이 없지만 게임을 진행하면서 엔딩 직전의 마지막 구간을 제외하면 언어의 벽에 막혀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별로 없고 다른 여러 장점들이 지금 이 게임을 다시 플레이해도 충분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1998년 후속편으로 발매된 드래곤포스2 역시 개인적으로는 장수들의 일러스트가 전작에 비해서 좀 더 마음에 안 드는데 대화와 연출에 신경을 더 많이 썼고 더욱 다양해진 시스템으로 여전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스마트폰의 구글 렌즈 번역 기능을 활용해서 일본어로 표기된 대화 메뉴에 나오는 TV 화면을 카메라로 찍어가면서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촬영을 하려고 시작했다가 재밌어서 생각보다 더 많이 진행을 하게 됐네요. 세턴 게임이 아직도 이렇게 재밌습니다. 세가에서 하는 액션 RPG 게임 도어 정령 왕기전입니다. 최근에 한글화 패치 버전을 구해서 다시 플레이를 했는데 옛 추억과 현실이 겹쳐지면서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도 역시 사이제로님께서 한글화를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실제로 뵌 적은 없는데 수많은 한글화 고전 게임들을 플레이하면서 많이 뵙게 돼서 내적 친밀감이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세턴 4인방 친구 중에 한 명이 삼성 알라딘보이 2 출신이라서 스토리 오브 도어가 정말 재밌었다고 항상 얘기를 해줬었는데 후속편인 도어 정령 왕기전이 세턴으로 나온다는 소식에 그 친구가 발매되기 전부터 항상 들떠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때는 스토리 오브 도어를 해보지 못한 상태로 세턴에 나오자마자 구매를 해서 플레이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느꼈던 그 분위기와 큼지막한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다시 해보면 조작감이 썩 좋은 편이 아니고 캐릭터가 오히려 너무 커서 맵이 잘 안 보이는데 전체 맵을 확인하는 미니맵 기능도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불편함으로 느껴집니다. 그래도 게임에 집중해서 마을 사람들이나 표지판에 말을 걸면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려줘서 게임의 진행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적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담검의 기술만 잘 연마를 하면 전투도 지루하지 않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시스템에 적응하고 플레이를 하면 진짜 모험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도어 정령 왕기전 같은 게임을 일본어로 나오는 대화 속에서 힌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행이 막힐 수밖에 없었고 엄청나게 헤매고 돌아다니는 노가다를 하거나 우연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됐는데 끝내 해결을 하지 못하면 한 달 뒤쯤에나 나오는 게임 잡지 공략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글화된 도어 정령 왕기전을 플레이해보니 1996년 모든 대화와 표지판의 힌트를 손쉽게 읽어가면서 플레이했던 일본 게이머들은 그때 이 게임을 얼마나 재밌게 했을까 하는 배신감도 조금 느껴집니다. 나이츠 역시 발매일이 되기 몇 달 전부터 게임 잡지에서 스크린샷을 보여주면서 하도 기대를 시켜서 저를 포함한 세턴 친구들 모두가 발매를 기다리고 있던 게임입니다. 이때쯤 닌텐도 64가 발매됐었는데 세가는 그때 나이츠로 닌텐도 64를 견제할 생각이었는지 나이츠에 대응되는 아날로그 컨트롤까지 함께 출시를 해서 저도 불광역 제일프라자 게임샵을 가서 그동안 모았던 많은 CD들을 팔고 나이츠와 아날로그 컨트롤러를 사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게임은 하늘을 나는 소닉 같은 게임인데 지금 해보면 그래픽과 시점 그리고 조작감이 조금 불편한데 맵을 어느 정도 외워버리면 여전히 기분 좋게 날아다니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 나이츠부터 게임의 배경과 분위기, 보스전 등의 디자인이 엄청 새롭게 느껴졌었고 지금 생각해도 그 시절 세가의 독창성 하나만큼은 업계 최고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주인공인 남자와 여자 아이들은 지금 보면 너무 웃기게 생겨서 마냥 칭찬해주기가 또 곤란한 감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츠는 아직도 플레이하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데 특히 연속으로 링을 통과할 때 연주처럼 완성되어 들리는 효과음과 대시할 때 들리는 효과음이 지금 들어도 너무 상쾌하고 회전을 하면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마음이 힐링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 노란 리본들을 그리면서 날아가며 예술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게임 연출도 여전히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아날로그 패드를 지금 만져보면 왼쪽 엄지에서 구식의 느낌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데 발매 당시에는 처음 접했던 아날로그 방식의 패드에 감탄하면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달 뒤에 발매된 크리스마스 버전 나이츠도 겨울이 되면 생각나서 캐롤을 들으러 가끔씩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Fighting Vipers. Round 1. 예전에 오락실에 처음 등장했을 때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세가의 3D 대전 액션 게임 파이팅 바이퍼즈입니다. 암호를 파괴하면서 적을 날려버리는 쾌감이 일품인 게임인데 버추어 파이터 시리즈와 다르게 링아웃이 없고 지금의 UFC처럼 벽으로 둘러싸인 스테이지에서 격투가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타격 공격을 할 때 암호 파괴기를 쓰면 무적 시간이 발동되면서 상대의 공격을 무시하고 암호 파괴기가 발동이 되지만 암호 파괴기를 사용하는 상대에게 잡기를 시도를 하면 더욱 쉽게 잡기 기술이 성공하기 때문에 데드 오어 얼라이브처럼 가위바위보 방식의 심리전을 이용하면서 싸워야 되는 시스템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몇 달 뒤에 발매됐던 파이터즈 메가믹스도 친구들과 많이 플레이를 했었는데 역시 오리지널 타이틀이 오래도록 더 기억되고 더 많이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파이팅 바이퍼즈는 피니쉬 기술로 적을 부숴버리면서 상대를 같이 날려버릴 수도 있고 벽 위에 상대가 걸쳐져서 허리가 꺾이는 연출까지 있어서 멋지게 피니쉬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고 자동 재생되는 리플레이로 상대를 한 번 더 괴롭힐 수 있습니다. 지금 평가해보자면 게임 시스템은 엄청 신선하다고 생각되는데 상대적으로 캐릭터 디자인과 매력이 조금 난해하고 부족해서 버추얼 파이터 2의 인기를 뛰어넘지는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 판 한 판이 금방 끝나고 컴퓨터 난이도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지금도 혼자서 간단하게 격투 게임을 즐기기에는 이만한 게임이 없습니다. 추억의 펩시맨이 갑자기 난입하고 플레이해볼 수 있는 재밌는 요소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현역 시절 친구들과 열광하면서 즐겼던 수많은 캡콤의 대전 액션 게임들 중에서 제일 인기도 많고 자주 플레이했던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 2입니다. 완성도가 매우 높은 게임으로 지금 플레이를 해도 게임의 시스템과 디자인 등이 모두 깔끔합니다. 갑자기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했던 예전의 제로 시리즈의 그래픽을 계승했고, 정해진 시간 동안 연속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오리지널 콤보 시스템이 처음 등장하면서 오락실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대전 모드로 친구들과 함께 여러 캐릭터를 경험하면서 게임을 즐겼었는데 1P, 2P 간의 세부적인 데미지 핸디캡 설정을 게임 전에 간단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서 한 명이 계속 연승을 하지 못하게 룰을 만들어서 정해진 핸디캡을 적용하고 게임에 들어갔던 추억도 있네요. 특히 피니시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승리 아이콘이 표시되는 시스템이 뭔가 귀엽고 재밌어서 더 멋있는 피니시로 저걸 쓰러뜨리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플레이하는 캐릭터에 따라서 난입과 최종 보스가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도 캐릭터 간의 상관관계를 만들면서 역시 제로2는 대충대충 맞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게임도 컴퓨터의 난이도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여전히 혼자 즐겁게 게임을 플레이하기 좋고 컴퓨터를 상대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에 충분합니다. 이후에 발매된 제로3는 지금 더 유명해졌는데 제로3는 세턴이 망하기 직전에 발매된 게임이라서 저는 현역 시절에 많이 플레이를 해보지 못했고 나중에 제로3를 비싸게 구해서 다시 플레이를 해봤는데 복잡해진 시스템과 이전 시리즈가 좀 달라진 느낌의 그래픽에 아직도 정을 못 붙이고 있습니다. 텐가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슈팅 게임 전국 블레이드는 환상의 오프닝으로 시작합니다. 오프닝을 보고 있으면 이 게임의 장르가 무엇이든 간에 게임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인지 그 당시 게임을 판매하는 매장에서도 전시용 TV에 전국 블레이드를 많이 틀어놨었어요. 전국 블레이드는 오락실에서 나름 인기를 끌었던 세러용 슈팅 게임 사무라이 에이스의 속편이자 후속작인데 전작과 달리 게임이 횡스크롤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가정용 게임기에서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최근 닌텐도 스위치에서까지 재발매된 게임으로 지금은 더 많은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고 여전히 유명한 게임입니다. 제 부인과도 연애하던 시절에 스위치로 함께 플레이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 당시 사이큐에서 개발했던 슈팅 게임들은 거의 다 재밌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만들어지고 인기도 많은 전국 블레이드가 플레이스테이션으로는 발매가 안 됐었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진 친구들이 그때 불만이 많았습니다. 주인공부터 상대 적들의 캐릭터까지 정말 매력적으로 잘 만든 것 같고 캐릭터별로 엔딩도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 놔서 지켜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이퍼 듀얼을 개발한 테크노 소프트는
세턴에도 썬더퍼스 골드팩과 썬더퍼스 5를 개발했었고, 특히 썬더퍼스 5는 그 당시에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테크노 소프트는 왜 하필 이 게임의 최대의 경쟁 타이틀로 생각되는 전국 블레이드와 똑같은 날짜에 하이퍼 듀얼을 발매를 했을까요? 세턴에는 수많은 명작 슈팅 게임들이 발매되었지만 하이퍼 듀얼은 96년 당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었고, 저도 한참이 지나서 유튜브에서 이 게임의 플레이 화면을 보고 최근에 플레이를 해보고 엄청 매력있는 게임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 시절에 이 게임을 봤다면 그냥 마크로스 짝퉁이네 하고 눈길을 돌렸을 것 같은데, 최근에 하이퍼 듀얼을 막상 플레이 해보니까 정말 박력이 넘치고 심오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이 게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인공 3명 중에 1명이 사진으로 보면 완전히 할아버지인데, 나이가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라서 30년 후의 미래를 고려하지 못한 게임 제작사의 설정에 기분이 좀 많이 상하긴 했습니다. 오락실 버전과 비교해보니 세턴판은 그래픽과 사운드에서 엄청 상향이 돼서 인식이 됐고, 그 당시 판매량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레어 소프트가 되었습니다. 세가가 그 당시 오락실에서 큰 충격을 안겨준 또 하나의 3D 대전 액션 게임, 버추얼1입니다. 버추얼1도 아케이드판에 비해서 그래픽이 많이 부족하게 이식이 되었지만 게임을 즐기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세턴판에서는 기체 뒷부분의 엔진으로 세가 세턴 본체가 달려있어서 기체가 추진력을 얻으려고 엔진을 돌리면 세가 세턴의 뚜껑이 열리면서 CD가 돌아가는 연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참 세가스러운 발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항상 세가는 뭔가 귀여운 이미지로 눈에 보이는 단점들을 잘 감추고 장점을 더 많이 기억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버추얼 스틱으로 하면 물론 더욱 재밌는데 부피가 너무 커서 지금은 저도 다 팔아버렸고, 세가가 세턴 패드로도 제법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기본키 설정을 정말 잘 해놨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친구들과 대전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TV 화면을 반으로 갈라서 친구와 대전을 해야 되니까 서로의 화면을 대놓고 컨닝을 하면서 오히려 고차원적인 심리전 상황이 발생하고 더욱 재밌게 플레이했었던 것 같네요. 지금은 어느 정도 게임을 좋아하는 주변 절친들에게도 우리 집에서 세턴으로 나랑 버추얼원 게임을 대전 플레이로 같이 하자고 부탁하기에는 그 친구들의 시간도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가끔 혼자서 추억을 찾아서 종종 플레이하게 되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택틱스 오거는 1995년에 슈퍼 패미컴으로 먼저 발매된 턴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저는 그때 슈퍼 패미컴을 가지고 있던 다른 친구네 놀러가서 택틱스 오거를 처음 플레이 해보고 슈퍼 패미컴을 괜히 팔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게임입니다. 게임의 그래픽과 분위기는 이미 슈퍼 패미컴 버전에서도 엄청 마음에 들었었는데, 세턴판에서는 BGM 사운드와 효과음이 더 좋아졌고 대화에 성우 음성까지 들어가면서 완벽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 이 게임에 빠져서 일본어를 모르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만큼 게임의 내용이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미 게임 잡지에서 슈퍼 패미컴판을 공략했던 대사집이 많이 있어서 자주 찾아보면서 이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언어를 몰라서 게임이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거의 없는데, 대화 중에 선택하는 주인공의 대사에 따라서 스토리가 급변하고 특정 동료들이 떠나거나 만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여러 회차 플레이를 도전하면서 주인공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게임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던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처럼 많은 인물들과 반전 스토리가 많이 나오고 방대한 세계관과 등장하는 수많은 캐릭터들의 성격도 대화 속에서 엄청 세밀하게 묘사를 해놓았지만 대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게임을 플레이를 해도 직업의 상성과 캐릭터의 속성, 지형 등을 이용하는 전략적인 전투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어떻게든 이 게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엄청난 매력이 있는 게임입니다. 나중에 슈퍼 패미컴 에뮬레이터로 한글 패치된 택틱스 오거도 정말 여러 번 플레이를 했었고 2010년 PSP에 이어서 최근에도 리메이크판이 또 발매가 되었지만 저는 세턴으로 플레이했던 택틱스 오거에서 추억이 제일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1996년에 발매된 세턴 게임들 중에서 지금에도 재밌는 10개의 게임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또 다른 명작 게임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고 지금에도 재밌는 1996년 최고의 세턴 게임도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1996년에는 세턴에서 본격적으로 게임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게임을 추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애정하는 게임들이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릴게요. 뱀파이어 헌터는 정말 재밌게 했었고 지금 해도 재밌는 게임인데 뱀파이어 세이버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때 소개를 드리려고 좀 밀어놨고요. 에반게리온은 최근에도 해봤는데 지금 하기에는 좀 지루함이 있고 그냥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게임성이 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고 건그리폰도 최근에 해도 역시나 재밌었고 건그리폰 2를 저는 더 좋아하는데 이런 게임들은 또 많이 발전을 했고 지금 대체할 만한 게임들이 또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서 그때는 정말 재밌게 했지만 3D 그래픽이 많이 아쉬워서 끝까지 진행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펜저 드래곤 츠바이는 제가 저번에 펜저 드래곤 1을 소개시켜드려서 뺐고 킹 오브 파이터즈도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도 많았는데 일단 저는 97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추후에 다시 소개를 드릴게요. 스트라이커즈 시리즈도 정말 좋아하는데 슈팅 게임이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해버릴까봐 좀 제외를 했습니다. 저는 스트라이커즈 1945 2를 더 좋아해서 그거를 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세턴 bomberman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재밌게 했었는데 저는 bomberman 파이트를 더 재밌게 했었는데 지금 혼자 하기에는 좀 너무 외로워서 쉽지 않았습니다. 데카슬렛도 여전히 재밌고 저는 윈터히트를 좀 더 좋아해서 좀 거기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번에는 제외를 시켰고요. 네, 천재를 먹다도 계속해서 재밌죠. 근데 중반이 넘어가면 좀 지루해지는 전투가 있어서 쉽게는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접대용으로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가끔 한 번씩 켜주고 합니다. 아웃러는 제가 순위에 넣고 싶었는데 이게 세턴 오리지널 게임이 아니라서 좀 고민을 하다 뺐어요. 근데 세턴 버전이 제일 잘 만들었고 오히려 저는 오락실 에뮬레이터보다 세턴에서 더 많이 플레이를 합니다. 사쿠라 대전도 최근에도 또 해봤는데 확실히 언어의 문제 때문에 진행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쿠라 대전 2가 더 인기가 많았는데 일단 1, 2 다 진행이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대화에서 선택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의심하면서 좀 플레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랑그리사는 제가 아마 세턴으로 했던 시뮬레이션 중에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3D 전투가 좀 호불호가 있어서 지금 다시 플레이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외를 했고요. 루나 실버스타 스토리 역시 거의 그란디어와 함께 제가 제일 좋아하는 RPG인데 한글화가 돼 있지 않아서 일단 진행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가 않아서 제외를 했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아마 리마스터판이 한글화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서 다시 즐겨볼 생각이에요. 나이츠는 뭐 제가 워낙에 좋아하니까 크리스마스 나이츠도 종종 플레이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버츄얼캅 2는 인기는 많았는데 저는 왜 좀 이질감이 생기는지 저는 차라리 1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을 더 많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터즈 메가믹스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파이팅 바이퍼즈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할 때는 캐릭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정말 재밌게 했었는데 혼자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1996년 게임 중에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게임 두 개를 선정을 했고요. 제일 먼저는 일단 드래곤 포스가 사실 1등인가 싶긴 했는데 최근에 다시 제가 게임을 해보면서 아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재밌었고 이제 좀 있으면 엔딩이 곧 오는데 그것까지 꼭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에도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준우승으로 뭘 올릴지를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파이팅 바이퍼즈가 굉장히 단순하고 자주 플레이를 하게 돼서 일단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 보편적으로는 가디언 히어로즈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거를 올렸습니다. 그 외에도 뭐 나이츠도 그렇고 딱히 2위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제가 추천했던 작품들이 다 지금에도 재밌는 게임에 부합하는 게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영상도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힘든 만큼 또 재미가 있네요. 좀 이건 결국에 제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들을 이렇게 계속 리뷰를 하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이렇게 계속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럼 1997년도 기대를 해주시고 열심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